한자 이야기, 낱말 이야기. 여덟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완벽이라는 우리가 자주 쓰는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런 결점이 없는, 정말 하나의 흠도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완벽이라고 합니다만, 한자로는 어떻게 쓰고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옥으로 만든 제품, 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옥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옛날에는 아주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황실에서 이렇게 옆에 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폐옥이라고 합니다. 네, 이것도 옥에 이름이 하나 있는 그런 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벽이라는 그러한 옥입니다. 자, 또 그림을 볼까요? 옥이라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슬옥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구슬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구슬이라고 하면 이렇게 공처럼 둥근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옥이란 낱말을 글자를 쓰고 생각이 구슬옥이라고 하면 뭔가 공처럼 둥근 이런 것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옥은 그런 모양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재질을 얘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옥돌을 얘기하죠. 옥돌로 만든 것이 각종 옥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옥의 모양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공처럼 둥근 것은 잘 없습니다. 잘 없고 이러한 모양들의 옥을 만듭니다. 물론 이 이외에도 옥의 모양에 따라서, 이 만든 물건의 모양에 따라서 이름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옥벽이라고 합니다. 벽이라는 옥입니다. 이것은 옥환이라고 합니다. 옥으로 만든 환이에요. 이것은 옥원이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옥결이라고 해서 옥으로 만든 결을 얘기합니다. 결. 그래서 벽이다, 환이다, 원이다, 결이다 하는 것은 이렇게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이 붙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원반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둥글게, 전체 모양은 둥글죠. 그리고 좀 납작합니다. 네.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는 것은 옥환입니다. 옥가락지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걸 옥환이라고, 옥지환, 손가락에 끼는 가락지를 옥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보면 이 안에 구멍이 있죠. 이 안에 구멍과 이 부분의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구멍과 그 바깥의 부분이 크기가 같은 것을 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과 이 바깥의 부분에서 작은 것, 이 바깥의 넓이보다 구멍의 크기가 작은 것을 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구멍의 크기가 이 바깥 둘레보다 큰 것을 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이렇게 벌어진 것, 이렇게 갈라낸 것, 그런 것을 있는 것을 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에 따라서 옥의 이름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배울 낱말은 완벽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런 모양, 구멍의 크기가 이 주위에보다 작은 것, 그것을 벽이라고 하는데, 완이라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완전한 벽인데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이 쓰였을까 하는 것을 체크해 보는 것이 이번 시간에 되겠습니다. 자, 글자를 한번 볼까요? 완전할 완은, 완전하다는 것은 뭔가 결점이 없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집을 뜻하는 집면이에요. 집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떠문입니다. 어떠문. 자, 우리가 부수자에서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진 사람인이에요. 사람의 발 부분을 강조한 모양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사람이 어떤 사람 위에 무엇을 하나 표시한 것이고, 하나 더 표시를 하게 되면 머리를 뜻하게 됩니다. 이 어떤 원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머리다, 사람의 머리다. 그래서 사람의 머리는 둥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원이라는 뜻을 가지면서 또 둥글다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을 완전히 둥글게 둘러 막은 것이다. 그래서 완전하다. 집을 벽이라고, 담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완전히 둘러 막았다. 그래서 물 셀 틈 없다. 그래서 한 것을 완전할 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죠. 자, 둥근 옥벽, 아까 벽이라는 모양을 봤습니다. 그것은 글자가 조금 복잡하죠. 이것은 임금벽이라고 합니다. 임금벽인데 이 글자는 달리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발음을 가지고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에 옥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벽이라는 음을 가진 옥이다 해서 둥근 옥 벽입니다. 글자 한번 적어만 볼까요? 이것은 죽음시예요. 죽음시 아래에 입구가 있고 오른쪽에 매울 신이라는 글자가 있는 글자입니다. 이것이 임금벽이다. 그리고 아래에 이렇게 옥이라는 글자가 있는 것이 둥근 옥벽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완벽이란 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면 흠이 없는 구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구슬이라고 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옥을 우리가 구슬이라 함으로 여기에서 구슬이라 했지만 사실은 납작한 어떤 원판 모양의 구멍이, 조그만 구멍이 있는 그런 옥을 얘기한다. 그런 모양의 옥이다 했는데 이 벽을 이것은 결점이 없이 완전하다는 그런 뜻이겠죠. 자, 그리고 옥과 관련된 글자를 하나 더 소개를 드리면 우리가 하자란 말을 가끔 하죠. 자, 어떤 물건이 있는데 물건에 좀 흠이 있다, 결점이 있다 할 때는 이것을 하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꼭 어떤 물건뿐만 아니라 뭐 어떤 일에 있어서도 뭔가 빈틈이 있다든지 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걸 하자가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사람 간의 거래라든지 법률 관계에 있어서도 뭔가 조그만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는 것을 하자가 있는 것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끔 쓰는 글자입니다. 하자라는 것은. 한자도 상당히 어려워요. 한자는 상당히 어려운데 여기에서도 하자에도 보면 구슬옥 변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뭔가 흠이 있는 구슬이다. 옥에 흠이 있는 것이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라는 것도 사실은 여기에는 병들어 기댄다는 뜻의 병들어 기댈 얘기거든요. 이것은 부수자인데 병과 관련된 것은 다 이 부수자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런 글자를 써서 이게 이차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라는 글자인데 이것은 조그만 병입니다. 조그만 아주 중병은 아니고 조그만 병이다. 그래서 하자를 붙이면 흠이나 결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벽이라는 것은 흠이나 결점이 없이 완전한 것을 그러한 벽을 완벽이라 한다. 자, 그럼 이 말은 어디서 생긴 말이냐 하면 완벽이나 하자란 말은 사실은 옛날 중국의 얘기에 나오는 화시지벽이라는 그러한 고사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나왔습니다만 한비자라는 책에 이러한 고사가 실려져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떤 사람이 구슬의 원천이 되는 큰 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주 정말 사이즈가 큰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임금님한테 이제 진상을 했습니다. 임금님, 제가 굉장한 옥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니까 임금이 옥을 전문으로 다루는 이제 왕실에 있겠죠. 그 사람에게 자, 이 돌을 한번 봐라. 이게 진짜 옥이 맞느냐 하니까 그 옥을 다루는 사람이 이것은 옥이 아니고 일반 그냥 돌이다. 이래서 왕이 화를 냈겠죠. 그래서 그 사람의 왼쪽 발꿈치를 잘라냅니다. 아주 큰 형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걸 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또 생겼어요.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사람에게 다시 가서 제가 이거 발견한 건데 정말 천하에 없는 아주 귀한 옥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 임금도 다시 옥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람한테 보였습니다. 이것이 정말 괜찮은 옥이냐 하니까 이것은 옥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돌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임금이 화를 냈겠죠. 임금을 속였다고 해서. 그래서 오른쪽 발 뒤꿈치를 또 잘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얼마나 자기는 이것을 옥이라고 생각했는데 옥이 되는 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두 번이나 이렇게 임금에게 이렇게 막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형을 받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왕도 죽고 또 새로운 왕이 생겼어요. 이제는 그 옥을 부둥켜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옥을 가지고 임금에게 바치고 싶은데 이렇게 양쪽 발 뒤꿈치를 다 잘렸으니까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통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소식을 임금이 듣고 가서 물었습니다. 데리고 오너라 해서 물었으니까 자기가 앞에 선대 왕 두 분에게 이 옥을 바쳤는데 내가 옥이 아니라고 판정이 나서 내가 두 발꿈치가 다 달랐다. 그래서 그러냐 해서 이 왕은 그 옥을 만드는 옥 기술자에게 자, 이 돌을 가지고 옥을 만들어 보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을 이렇게 짜개고 갈고 이렇게 하니까 정말 굉장한 옥이 생겼어요. 정말로 아주 좋은. 그 사람은 화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돌로 만든 것을 옥을 화시지벽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중국에 있어서 굉장한 하나의 보물처럼 전설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됐죠.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중에 어떤 왕이 이
화시지벽이란 옥을 가지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는데 더 강대국, 더 큰 나라에서 그걸 뺏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시지벽과 내가 당신네 나라에서 뺏은 성 15개를 줄 테니까 바꾸자. 그런데 사실은 바꾸지 않고 그냥 뺏으려고 했거든요. 그것을 알아채린 이쪽의 왕이 인상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옥을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거래를 하는데 이제 뺏기게 되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인상이라는 사람이 이 옥에는 하자가 있으니까 제가 그걸 잘 보고 이렇게 다시 없애고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옥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걸 다시 자기 나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완전하게 옥을 가지고 돌아왔다 해서 완벽이라는 그러한 낱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결점이 있다, 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자란 말이 거기서 생겼어요.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인터넷에 꼭 화시지벽, 인상이라는 것을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귀중한 옥을, 벽이라는 옥을 뺏기지 않고 무사히 자기 나라로 가지고 왔다 하는 데서 생긴 것이 완벽이다. 그런 말이 생겼습니다. 네, 저는 우리가 보통 옥이라는 글자를 볼 때마다 구슬옥이라는 그 훈 때문에 둥글다 이렇게만 주로 많이 생각하는데 앞에서 제가 보여드린 대로 이런 옥은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이름들이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놓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